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이 사흘 앞둔 가운데 주말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열기가 도심 속 일상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역사 국정교과서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면서 학교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마이산 케이블카의 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반영하면서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출근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교육청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택하지 말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채택을 그만둔 학교도 있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리다 보니 학교 측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의 한국사 수업 시간. 1학년 학생들은 8종류의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배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현재의 검정교과서는 쓸 수 없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내년 1학년이 쓸 한국사 국정교과서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취소를 했고요. 대신에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신입생들에게 가르칠 생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당초 국정교과서를 신청했던 중학교 한 곳도 교육 과정을 바꿔 1학년에는 아예 역사를 가르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원이 과정을 거쳐서 2017학년도 교육과정 자체를 좀 수정하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는 내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말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아이들에게 최소한으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정역사교과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1학년에는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10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가 98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86곳은 교과서 구입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탄핵 전국이 이어지면서 국정교과서 정부 방침에도 변화 가능성이 생기면서 학교들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요즘 아파트와 상가 어딜 가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탄핵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열기는 일상으로 번져가는 모습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들이 드나드는 전북대 주변 한 음식점. 식당 입구에는 청년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하는 인쇄물이 나붙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함에 삶은 더 어려워지고 꿈조차 꾸기 힘든 청년들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요즘 얼마나 장사 안 된다고. 박근혜 왜 붙이겠어? 힘드니까 그러는 거다 이 말이요. 한 옷가게인 정유라 씨가 누린 각종 특혜를 비판하는 글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 다른 건물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걸어놓은 것입니다. 집회만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저희 NGO센터 건물분들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과 그리고 거리에 다니시는 시민분들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현수막 내걸기로 퇴진운동에 함께하려는 시민이 늘면서 시민단체의 손길도 분주해졌습니다. 주말 집회만으로도 굉장히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수막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원가로 판매를 하고. 주말마다 거리를 뒤덮었던 촛불 행렬은 일상 속에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누리당 초선 모임 간사인 정운천 의원은 당내 초선 46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새누리당 초선 의원 모임 회의를 가진 직후 전체가 탄핵 찬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탄핵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의 전주 사무실 앞에서 어젯밤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북 시국회의 소식 회원 30여 명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에 정운천 의원의 찬성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도 대통령 비리의 공범이라며 당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도해드렸듯이 전주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수요에 맞춰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리던 노선이 20분으로 줄어드는 등 시간이 절약되고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시내버스. 넓은 면적을 소화하다 보니 노선이 복잡하고 배차 시간도 길어 주민 불편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주와 완주를 분리하는 지간선제가 도입됩니다. 버스 운행 구간이 줄면서 3레와 2서를 오가는 버스는 기존보다 100회 이상 늘어납니다. 차량 한 대를 기다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야 하잖아요. 춥잖아요. 근데 일단은 바로바로 연결돼가지고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다면 기린대로와 팔달로에 집중된 기존 노선도 대폭 수정됩니다. 전북대학교에서 혁신도시로 가기 위해 1시간 10분이 걸렸던 노선. 앞으로는 단 20분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신설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개편으로 노선의 54%가 바뀌고 현재 121개인 노선이 116개로 5개 줄어듭니다. 지간선제 도입으로 다소 불편할 수 있는 학생과 노인들을 위해서는 아침 시간대에 환승 없는 노선도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변화된 도시 공간 구조를 반영한 그 노선 계획을 마련을 갖다 했으면 시민분들이 좀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까지는 2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구리, 소양, 봉동 방면의 지간선제 도입과 노인들의 환승 불편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이 마이산 케이블카 조성을 위해 예산 반영에 나섰습니다. 반대 측은 경제성이 부풀려졌고 자연 환경만 해칠 뿐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이 추진하는 마이산 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결과입니다. 지난해 110만 명이었던 마이산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 2048년에는 26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관광객 수와 탑승률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합니다. 관광객이 늘기는 하지만 증가폭은 해마다 둔화되는 상황에서 예상 관광객 수를 너무 과장했다는 겁니다. 마이산 지형이 내장산이나 대둔산에 비해 완만하기 때문에 탑승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관광객의 숫자가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탑승률도 이 마이산 케이블카와 성격이 다른 지역의 탑승률을 평균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마이산 케이블카는 안마이봉 주변의 낮은 산지인 봉두암을 경유해 마이산 북부와 남부를 연결합니다. 케이블카 저지위원회는 고도 차이가 150m밖에 안 되는 케이블카는 경제성도 없고 경관만 해친다며 계획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여기는 이쪽이고 저쪽이고 자동차가 전부 닿을 수 있는 데입니다. 거기를 굳이 케이블카를 넣어가지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멀쩡하니 그 자연만 훼손하지. 하지만 진안군은 케이블카 건립으로 탑사가 있는 남부 외에 북부 관광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이산은 탑사뿐만 아니라 학술적 가치가 높은 타폰 현상도 있고 다른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안군이 내년도 예산안에 10억 원의 설계 용역비를 올리며 추진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라선이 개통된 이후 도내 KTX 이용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KTX 이용객은 240만 9천 명으로 호남선이 개통된 첫 해인 2008년 163만 명에 비해 47%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내 KTX 이용객은 2010년까지는 답보 상태를 보이다 2011년 전라선 개통 이후 해마다 평균 10%가량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군산 대야면의 한 도로에서 58살 최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직행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최 씨가 중상을, 버스 승객 6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1톤 트럭이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클럽 선수권을 제패한 전북현대가 이번 주부터 대륙별 우승 클럽 간의 맞대결인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10년 만에 전북을 아시아 정상으로 이끈 최강희 감독을 강동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먼저 ACL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언제부터 좀 ACL 우승을 예상을 좀 하셨나요? 예상보다도 선수 구성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올해는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동 원정길에 많은 팬들이 함께했는데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팬들이 많이 와주셨고 이제 그 우승 직후에 그 서포터석으로 이제 다가갔는데 그냥 반 이상 거의 다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울컥했는데 남의 팀 구장에서 우승 세레머니를 쓸쓸하지 않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AFC 올해 감독상도 수상하셨는데요. 이 감독상 수상이 좀 갖는 의미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서 만들어준 상이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한테 너무나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 개인적인 상보다는 올해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큰 우승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제 클럽 월드컵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몇 위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선수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지만 그동안 이제 경기 안 나간 선수들하고 젊은 선수들하고 준비를 잘 해서 1차전을 꼭 이기고 그 2차전 레알 마드리드랑 꼭 한번 붙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좀 많은 구단에서 우리 감독님 모시려고 영입 제안도 있고 그런데요. 그 전에도 많이 언급을 하셨지만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전북 팀하고 저와의 그 관계가 그 감독과 구단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쭉 남아서 전북을 좋은 팀으로 만드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익산 약촌호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새로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00년 익산 영등동 약촌호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42살 유모 씨를 강도 살인한 혐의로 35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03년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부검 결과와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원 재량 사업비의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은 도의원에게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있는 전주와 경기도의 업체 사무실 3-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의원들의 재량 사업비를 받아 공사에 쓰고 해당 의원들에게 일정 부분 뒷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는 전주 세이브존 앞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시의회는 도내 조선산업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조선소 존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받은 서명을 12일에 군산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지역대학 신입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임실군은 전주까지 1,000원에 갈 수 있는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75살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연간 12차례 버스 무료 이용권을 주고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보는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안 지역 대학 신입생들에게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실현됩니다. 부안군 나눔이 근농장학재단은 5,300여 명으로부터 매달 10,000원씩을 후원받아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안군 나름이 근농장학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학교 신입생에게 1학기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익산시는
읍면동 복지허브와 부문에서 대상을, 희망복지지원단 최우수상, 지역 사회보장계획 우수상 등 3관왕을 차지해 9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제1의 복지 선진도시로서 시민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쳐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은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용담호 수질 개선과 농촌 활성화 등 34건의 신규 사업에 1,258억 원을 확보해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진안군은 매년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핵심 정책인 아름다운 청정환경 조성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공동체 모색을 위한 사회적 경제 국제 포럼이 완주군에서 열렸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이 함께 참여한 포럼에서는 갈등을 넘어 협업으로를 주제로 특강이 이어져 로컬 푸드 등 사회적 경제 발전 방안에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도내 사립학교들이 공동 전형으로 교사 46명을 선발합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 중고교 26곳에서 영어 12명, 국어 9명 등 모두 46명의 교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해당 학교에서 원서를 받습니다. 사립법인 공동 전형은 통합고사장에서 동일한 시험 문제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2017 피파 U20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공연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고창 군민과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가 내일 고창 군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고의 재즈 하모니카 연주자인 전재덕의 하모니카 콘서트가 모레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북영화연구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무료로 상영하는 독일 영화제를 엽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커플들의 에피소드를 그린 연극 연애와 결혼 사이가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별미인 설숭어를 테마로 한 축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부안 상설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베스트셀러 고구려의 저자 김진명 작가가 내일 익산시립 모현도서관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 행사가 오는 10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순천구는 오늘부터 나흘간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전국 당뇨 캠프를 진행합니다. 무주 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제5회 무주 산골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갈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출근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전에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장수의 기온이 영하 8.2도, 전주 영하 2.2도 등 올 가을 이후 가장 낮게 떨어졌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 7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